여러분 중 혹시 뉴욕에 있는 코닝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곳 출신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걱정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휴가 중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정보를 주실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야기 속 다른 두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게요. 그들을 패치, 그리고 버터라고 부를게요. 그들을 알면 이 별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다른 두 명은 가을에 대학에 갈 예정이에요. 우리 셋은 학교 연극에서 만나서 서로 알고 지내고 있어요. 버터가 우리를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계획했고 운전 중 쉬기 위해 코닝에 들렀어요. 저처럼 코닝을 처음 들어보셨다면 그곳은 그냥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이에요. 주로 유리 박물관으로 유명한데 큰 전시물이 있어요. 그 전시물이 뭘지 맞춰보세요. 진짜로 상상해서 맞춰보세요. 버터는 못 맞췄어요. 그는 박물관의 정보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비유한 것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유리를 많이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추측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그에게 말했어요. 사실 건물이 유리로 만들어진 거일 거라고. 코닝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후 2시인데도 너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우리 옆에 거대한 쇼핑몰 주차장에는 차가 세네 대밖에 없었어요. 버터는 바퀴벌레가 번식하는 곳처럼은 보이지 않은 가장 저렴한 호텔을 예약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닝의 호텔에 불만은 없었지만 패치는 배관이 고장나고 에어컨이 너무 춥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패치는 원래 불평이 많아요. 차를 타면 항상 짜증을 내는데 특히 버터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오늘은 제가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야 해서 특히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항상 새벽 3시나 4시까지 휴대폰을 보는 나쁜 습관이 있고 오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다시 잠들지 않도록 베개를 몸싸움한 끝에 빼앗아야 했어요. 짐을 방에 다 놓고 나서 근처에 있는 웬디스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주문할 때 계산원이 우리에게 버터에 패티를 넣을지 물어봤어요. 패치는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햄버거에 고기를 넣길 원한다고 말하며 종업원이 제정신인지 되물었어요. 그 계산원은 우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굴었어요. 그는 앞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했어요. 저 계산원은 완전히 취했나 봐. 패치가 말했어요. 저는 자주 약을 하진 않지만 그 계산원은 충분히 맨정신처럼 보였어요. 다른 두 사람이 음식을 먹는 동안 나는 계속 계산원을 지켜봤어요.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가끔 우리를 몇 초 동안 몰래 쳐다보곤 했어요. 우리가 다 먹어갈 때쯤 그는 그를 제외한 유일한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하자는 것처럼 손짓했어요. 그리곤 그들은 무언가를 속삭였죠. 우리가 떠날 때 계산원이 우리를 잠깐 가르쳤어요. 그 이후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동안 창문을 통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심 후에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명소인 유리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 마을의 다른 모든 시설처럼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헌데 이상한 점은 방문객이 없었는데도 경비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구석에 한 명씩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패치는 온몸에 문신이 있고 버터는 흔히 말하는 실내 목소리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라 아마도 경비원들이 우리가 불량배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만했어요. 패치는 계속 불평했어요. 그녀는 손가락에서 쇄골까지 뻗은 용 문신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멋지지만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해요. 버터는 사람들이 용 문신에게 먹힐까봐 겁먹는다고 농담하곤 했어요. 첫 번째 전시 중간쯤에 버터는 박물관 브로셔에 유리로 만들어진 매우 사실적인 귀뚜라미가 있다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어요. 패치는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비웃었죠. 두 사람은 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물관 전체를 돌아다니며 귀뚜라미를 찾기로 했어요.
저는 미술 애호가라서 이 전시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다른 두 사람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름에도 알레르기가 심하거든요. 옆에 있던 경비원이 갑자기 제가 아픈지 물었어요. 아마 다른 방문객들에게 전염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추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말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쨌든 빨리 나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살면서 알레르기에 대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 인터넷에서 오즈 팩터라는 것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요. 때때로 시골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저는 사실 평생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예술 작품을 둘러보면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경비원 뿐이었고, 돌아보면 그 경비원이 나를 보고 있진 않았어요. 버터와 패치는 이미 사라졌고, 저는 주위가 얼마나 조용한지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벽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직감에 따라 보던 걸 멈추고 다른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이 시점에서 그들은 한참 동안 귀뚜라미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박물관 지도가 있다고 상기시켰고 그 이후 원하던 조각상을 매우 빠르게 찾을 수 있었죠. 버터와 패치는 아마도 내기를 했었나 봐요. 귀뚜라미를 찾자 버터가 패치에게 약속한 10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패치는 자신이 내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버터는 조각상이 완전히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천과 플라스틱 같은 재료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버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내기를 자주 하곤 했는데 어쨌든 그 10달러를 위해 둘이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었죠.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저는 예술 작품 옆에 명판을 읽었어요. 저는 여러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명판은 처음이었어요. 이상한 점은 조각품이나 작가에 대한 배경, 정보 대신 자연에 대한 사실만 적혀 있었어요.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클로로발리우스 레우코비리디스 또는 점박이 포식성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가족에 속하는 종입니다. 이 종은 다른 곤충, 주로 매미의 소리를 흉내내어 그 종의 구성원을 유인한 후 먹습니다. 이 종은 심지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곤충의 소리도 흉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 이상한 오즈팩터 느낌이 다시 돌아왔고 저는 다른 두 사람이 전시장을 빨리 벗어나도록 재촉했어요. 아직 8시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고 버터는 밖에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두 사람도 이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고 버터는 우리가 뭔가 이상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우리는 스트립몰을 지나서 버려진 건설 현장처럼 보이는 곳 앞에 도착했어요. 처음 눈에 띈 것은 사체들이었어요. 도로 옆에 여러 마리의 사슴 사체가 다양한 부패 단계에 걸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 살아서 죽은 사슴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슴이 가까이 있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일부 사체는 너무 피투성이어서 사슴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패치와 버터에게 여기서 떠나고 싶은지 물어봤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조사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쓰는 동안 우리는 이 이상한 건설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알려드릴게요.